안녕하세요. 무지개를 그리려면의 기획을 맡은 백지연, 촬영을 맡은 원소연입니다. 무지개에 7가지 색이 있듯이 사회에도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한 색깔만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이 느낀 불편을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은 무지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민들과 소수 정당의 이야기를 듣고 무지개 나머지 색깔을 채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민 인터뷰와 정치인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무지개를 그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크레파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무지개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빨간색의 정당색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와 파란색의 정당색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외한 다양한 후보들을 TV에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은 선택지로는 꿈꾸는 사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그려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TV에서 노출된 시간을 실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당내 경선 토론회, 당대당 토론회, 관훈 토론회,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가 TV에서 노출된 시간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 양당 후보에 비해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가 7배 정도 적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4.7 재보궐선거의 문제의식을 가진 2명의 시민을 만나보았습니다. 각각 젠더 이슈와 환경 이슈에 관심도가 높은 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한 여대에 다니고 있고 여성의 권리에 관심이 많은 여성 시민입니다.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은 카페에 일을 하고 있는 30대 청년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소수정당 공약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TV 보도에 줄을 잃었던 거는 소수정당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사나 블로그나 SNS,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좀 그 유력 후보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배제된 느낌이 강하죠. 차별되어 받는. 이번에는 선거에 참여했던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보도의 불균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4월 7일에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당 대표이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오태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저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구나, 저 사람의 공약이 무엇이구나 라고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번에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할 수조차 없었고, 거대 양당 외 후보들만 초청하는 토론회에서 딱 11분 동안 제가 준비한 공약들을 말씀드리려다 보니 굉장히 많이 아쉬운 측면들이 많았었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그
그 당내 경선 혹은 뭐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TV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저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는 이야기들이 한 달 동안 굉장히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많이 시민들께 보여질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평일 낮 시간 안에 방송되는 짧은 시간의 토론회에서만 인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거대 양당 후보들이 하듯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혹은 주도권 토론이라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 후보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말씀드리기에 너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억울함인데요.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똑같이 냈는데 이런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불공정에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 화도 났고, 아무래도 소수정당 후보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정치적 기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기탁금을 5천만 원 낸 12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후보들만 초청돼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발언 기회가 저 같은 경우도 9명의 후보들은 10분밖에 발언 기회가 안 돼요. 이 10분 동안 인사말하고, 자기 후보 출마하게 된 동기 소개하고, 정책 공약 소개하고, 또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해야 되고 마무리 인사까지, 이걸 10분 안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명의 초청된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40분 정도 기회를 갖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소수정당 후보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좀 제한돼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선거법 때문입니다. 토론 초청 대상자는 5석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후보들입니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했던 소수정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적정 범위 내에 제한해 토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되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매번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여성의 15%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등 빨강과 파랑을 벗어난 다른 색깔에 대한 갈망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꿈꾸는 사회를 온전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잃어버린 색깔을 돌려받아야 합니다.